네, 반갑습니다. 코엑스에 와서 발표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전에도 제가 한국감사협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또 저는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30분 만에 하라고 그러니까 더 막막합니다. 근데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30분 안에 주요 관점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패널 토의에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전문 업체들이랑 패널 토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책 소개를 잠깐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2021년에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는 우리 인공지능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공정성이라든가 윤리 문제라든가 투명성, 그다음에 견고 안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 구호로 그냥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2번의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선 책을 쓴 적이 있고요. 당연히 잘 안 팔렸죠. 그때는 저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1월달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2월달까지 챗GPT로 열풍이 불면서 이제 책을 내자라는 막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서민준 교수가 카이스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전공하고 계신 서민준 교수가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럼 한다 그래서 내놨습니다. 워낙 많은 책이 나왔죠. 챗GPT에 대해서 한 90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경영 쪽에 미래 테크 미래 어쩌고 이런 카테고리에서 어젯밤에 9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제가 써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잘 쓰셨어요. 그래서 챗GPT에 관한 책을 보시려면 이 책을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AI를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AI 연구를 직접 하는 사람 아니고 기술 평가나 아니면 분석, 전략 이런 걸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우리가 이제 분류형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레코니션하고 또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했던 방법이 주역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까지 포함해서 멀티모달로 또 나오고 오늘 보니까 또 메타에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6가지의 모달리티를 다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걸 또 선보였더라고요, 논문으로. 그래서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생성을 통해서. 근데 분리의 문제보다 생성의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생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캄브리아계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AI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한 2달 동안에 거의 죽을 지경으로 미치겠다, 좀 살살해라 이런 해시태그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LLM이라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여기 오신 분들은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2019년, 2017년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나오고 나서부터 쭉 발전해 온 것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챗GPT, GPT가 단 거로 많이들 이제 일반 기업인들은 알고 계셔서 그거 아니다. 되게 많다. 종류가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심지어는 타이탄을 내는 아마존까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드디어 어저께는 이제 IBM까지도 IBM이 왓슨 X라는 걸 또 LLM을 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또 한 3분의 1 이상은 또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라마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 얘기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는 원래 번역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키텍처인데 인코딩 부분을 강화해서 만든 것이 버트라고 한다면 디코딩 쪽을 강화해서 만든 게 이제 GPT 쪽인데 그 계열을 우리가 분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림을 누가 잘 그렸어요. 멋지게 그려서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한 20년 동안 AI가 딥러닝 분야에서 발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개방, 공개 이랬잖아요. 저도 AI 데이터셋 구축하는 국내 과제에 한 4, 5년 동안 과제 기획위원, 총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지원에 한 2조 정도 썼죠. 작년에도 한 6천억, 그 전에 그 정도 썼으니까. 근데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한 2,800억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고 뭐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논문 위로 공개하고 소스 코드도 공개하고 때는 뭐 제한된 의미지만 데이터셋도 공개하고 해왔는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클로즈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에 GPT-4 발표하면서 오픈AI가 논문도 발표 안 하고 데이터 규모나 모델의 규모나 데이터셋까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넘어가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타워즈의 엠파이어와 이 제다이의 싸움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GPT-4 베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은 라마나 그 기타 등등의 새로 나온 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뭔가 해볼 가능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더 이상의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워낙 거대해서 99%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거의 안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된다는 게 GPT-4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맨 아래 두 레이어는 이제 저기 클라우드 쪽이고요. 오늘 뭐 한 분이 클라우드 쪽에 설명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말을 이제 스탠포드 애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 전체적인 업스, 그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도구들, 모델들, 그다음에 도구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면은 어느 영역에 들어갈 건가, 그 영역에서의 컴피티션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API 개방에서 챗GPT가 여러 군데에서 이 자기네 서비스 안에 챗GPT 기능을 내장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다 보고 계실 거고요. 지금 100군데 이상이 벌써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고객 지원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매 과정을 도와주는 거라든가 있고요. 오늘 여기 업스테이지도 오셨지만 그 카카오톡에다가 이거를 내장하거나 라인에다 내장해서 할 수 있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업스테이지에 아수겁이라고 그러는데 S컵 갖고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선 와인 레이블을 찍어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와인 레이블 찍었더니 인식 쫙 하더니 와인에 대한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와인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되네. 그래서 이따 물어볼 겁니다. OCR기는 어떻게 쓰셨는지. 반대로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거 봤을 때 또 뭐 굉장히 하이프가 커지고 뻥치고 이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보는 순간 뒤통수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돼 있고 챗GPT 그 터보의 3.5 버전을 기반으로 했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팩트 파인딩이나 리얼 타임이나 또 장소 문제나 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수많은 헐루시네이션이 나오기 막 그랬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줄 몰랐어요. 해결했다기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스텝을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우징하는 거라든가 또는 외부의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플러긴이라는 형태로 갖고 와서 챗 GPT 하나가 플랫폼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여행 계획, 내 뭐 예약 문제, 그다음에 뭐 날씨나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챗GPT가 못하는 거는 플러긴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마 IT 업계에 준 충격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그 AI 연구 총괄하는 AI 센터장인 하정우 박사하고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3번, 어젯밤에도 한 1시간 정도 채팅을 했는데 가장 긴장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를 만들면서 저 플러그인 기능을 어떻게 이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 한국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리튼한테도 물어보겠지만 리튼도 플러그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셔서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구글이 긴장합니다. 뭐 막 그랬을 때도 웃기지 마. 검색을 절대로 이거 대체 못해.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브런치에다 썼더니 이제 뭐 한경에서 그 퍼블리시 하자고 막 이래서 나갔는데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그 전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 안에서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온라인 액티비티는 다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구태여 이제 검색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최소화하지 않을까. 안 하진 않겠지만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GPT-4 나왔죠. 테크니컬 리포트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만든 그 텍스트 기반의 LLM으로서는 가장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공개를 안 했는데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파라메타가 1조 개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GPT-3가 1750억 개였고 뭐 5400억 개짜리도 나왔으니까 더 키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한 1조 개 가까이 파라메타를 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샘 알트만이 나와서 그랬죠. 우리 GPT-5 안 만든다. 학습시키고 있지 않다. LLM 2 모델로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는 것 같다. GPT-4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키텍처를 바꾸던가 알고리즘 모델의 접근 방법을 바꾸던가 이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뭐랄까 접근을 해보지 이걸 더 키우는 파라미터를 더 키우고 모델을 더 키우고 데이터 사이즈 더 키우는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는 목에 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지금 했던 방식으로는. 여기에는 비주얼 인풋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푼다든가 그래프를 분석한다든가 심지어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인식해서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인식 오브젝트 디텍션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 Sparks of AGI라고 하는 논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이 GPT-4의 초기 버전을 갖고 얘네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거든요. 이 논문이 155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근데 논문의 대부분이 사례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건데 절대로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문제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인데 책과 계란 9개와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었나? 그리고 물병과 그 위에 못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 챗GPT는 못해요. 이런 문제. 챗GPT 이러면 뭐 어버버버 그러다가 그냥 엉뚱한 데다 파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보고 하라 그래도 어느 거부터 어떻게 쌓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 문제인데 정확하게 풀어요. 그 아래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해요. 부부의 대화인데 어저께 왜 애를 야단쳤냐 그랬더니 아니 걔가 동생을 때려서 그러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야단치면 되냐 막 이러고 이제 다투는 얘기예요. 이거를 게리 마커스가 LLM 모델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 못 푼다라고 책으로 썼었던 게 있어요. 리부팅 AI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이론, Theory of Mind라고 해서 텀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정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몇 단계까지 압니다. 이거를 왜 남편은 왜 부인한테 저렇게 얘기했는지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고 왜 그 남편의 말을 안 들었는지 두 사람이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뭔지 뭐 이런 질문을 쭉 던지는데 이 질문해요. 게리 마커스 책에 보면은 지갑 잃어버려서 애가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뭐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지갑이 없네 그러고선 지갑을 받아가지고 돈을 꺼내고 돈을 확인한 다음에 네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에는 이 문제 절대로 못 푼다. 랭귀지 모델로는 언어 모델로는. 그런데 GPT-4는 깔끔하게 맞춥니다. 그거를. 저는 이거 보고선 일단 욕이 나왔고요. 우리가 뭐 만든 거지?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정말 놀랐어요. 이게 Theory of Mind 테스트 해봤더니 뭐 중간에 그 In Context Learning 하고 그러니까 100점을 넘어가다. 인간이 한 87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푸는 정도는 챗GPT에 비해서 GPT-4가 월등하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복잡한 영어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직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거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서 한 논문에서는 체크해봤더니 137개의 emergent ability, 이게 뭐냐면 이제 창발적인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막 복잡해지고 8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언어라는 게 나오고 예술성이 나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면, 문자를 만들고, 이거 우리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하거든요. emergent property, 창발적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흰개미들이 하는 거, 꿀벌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137가지의 창발적 능력이, 기능이 발현됐다. 근데 또 다른,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있었구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건 신기루다. 이 연구자들이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을 한 거지, 진정한 창발성이라고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창발적 능력이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GPT-4가 아니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또 나온 논문이 GPT-2의 능력을 어디팅할 수 있는 거를 GPT-4 갖고 해봤다 하고 나오는데, 하여간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래서 모델 크기를 키워봤더니 모델 크기가 한 220억 개 파라미터를 넘어서는 순간 이 창발적인 이 능력이 발생한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왜는 몰라요. 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왜 똑똑해졌는지 모르는 거를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술적으로 또 인문사회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논의할 그 과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난리 났고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일 날 구글 I/O 하면, 이게 매년 구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술 컨퍼런스가 열려지는데, 내일 과연, 사실은 이제 오늘인데 미국 시간 내일이죠. 내일 구글이 과연 얼마나 내놓을 건지. 팜2가 나온다는데, 지금 구글의 바드가 람다라는 모델을 갖고 있고 팜 모델로 바꾸고 있다라고 했는데 팜2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GPT-4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구글이 쏟아져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딥마인드하고 구글 브레인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회사로 다시 만들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가 생기고, 구글의 버텍스 AI도 이쪽으로 제너레이티브 AI를 지원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아마존은 우리는 하나의 모델을 아니고 여러 모델을 해놓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베드락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 종속되지 말자. 니네 오픈 AI 쓰면은 걔네한테 종속되는데 우리한테 오면은 다 쓸 수 있어. 엔트로픽이나 A21 랩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서비스들을 다 쓸 수 있고, 우리 것까지 타이탄까지 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랑 같이 하자. 그 허깅 페이스랑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약간의 전략들을 지금 재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아마존, 애저, 구글 이런 친구들이 다 좀 다른 방향을 하고 있고, 세일즈포스는 그냥 또 그 오픈 AI랑 제휴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IBM 또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오라클이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So many GPT. 지금 3월 달인가요? 한 2,500개 이상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죠. GPT 관련돼. 정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머리에 쥐날려 가고 있고요. 어저께 제 후배 만났더니 누구야? 저기 하정우 말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거의 얼굴이 쩔어가지고 사색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낙호 개발 총괄하는 친구. 지금
아마 여기 리튼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발 좀 그만 좀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재밌는 게 오토GPT, 그다음에 세이프GPT 해서 세이프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거. 오토GPT가 재밌어요. 하나의 고울이 들어오면 그거를 서브 고울로 나눠서 서브 고울별로 다른 기능들을 불러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죠. 저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사실은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이런 멀티 에이전트로 가는 모델을 연구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직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만 풀고 상당히 API를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 이게 또 한 가지가 허깅 GPT예요. 허깅 GPT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다양한 모델별로 주어진 문제를 그 모델들로 나눠가지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총괄하는 놈과 이거의 서브 고울을 만드는 놈들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지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만은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제프리 힌턴이나 요시아 벤지오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왜냐하면 이 처음에 주어졌던 우리 오브젝트 펑션이 그건 괜찮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서브 고울로 나왔을 때 이들이 우리의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걸 지금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면은. 그래서 저런 식으로만 그냥 무조건 자율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아 벤지오는 그래서 반자율적인 패시브한 AI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멋지게 된 거고 자동화가 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인간한테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면 더 하고요. 뭐 저기 저기 숫자가 틀렸어요. 100만 토큰인데 버트의 인풋을 100만 토큰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원래 100만 토큰까지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100만 토큰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 컨텍스트 이해나 전체적인 정확도를 올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딥L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팍파고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앞단에 있는 그 문장들을 다 갖고 그걸 다 인풋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 의욕도 좀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에요.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인풋 토큰을 많이 집어넣으면 결국은 컴퓨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막 포스팅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파파고의 인풋 토큰을 늘릴 것인지 자기도 늘리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 그랬더니 근데 그게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논문은 스탠포드하고 구글에 있는 친구들이 했는데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사회를 형성하는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다. 이게 나중에 보면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티를 열면 파티를 선언하면 누군가는 파티를 알리고 누구는 초대를 하고 누구는 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게 해서 사회성을 갖게 만드는 연구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연구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러면 새로 등장하는 오픈 AI만 얘기하는데 또 새롭게 등장한 수많은 아니고 한 열 몇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얘네들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댑트. 그 다음에 저것도 액션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AI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컨포머 1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음성인식을 굉장히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코히어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투자 받았죠. 2 빌리언으로 20억 달러 밸류에이션에서 2억 5천만 불 투자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구글이 3억 불 투자했던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컨스티튜셔널 AI라고 해서 어떤 규범을 절대적으로 지키게 만들고 그 규범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다. 그걸 제어하겠다라는 이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 대부분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던 저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어떤 경우에는 딥마인드의 창업자가 나와서 만든 회사도 있어요. 인플렉션인가 하는 회사인데 인플렉션 아직은 이런 회사들이 밝히지 않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로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텍스트 투 액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 하면은 텍스트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받아보고 재밌네 똑똑하네 뭐 이렇게 문장을 오잖아. 이게 아니라 텍스트 주면은 무슨 액션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제너레이티브 AI 쓰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월마트, 뭐 블라블라블라 다 늘어나고 블룸버그가 재밌죠. 블룸버그가 그 토큰을 저기 2배로 늘려가지고 GPT-3가 이제 3천억 토큰을 썼는데 얘는 7천억 개 정도 토큰을 써가지고 자기네 갖고 있는 파이낸셜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키운 거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 우리 거를 쓰고선 할 수 있게 하겠다. 모든 금융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데모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스피커랑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피커에 커튼 올려주고 음악 틀어주고 뭐 빛 어떻게 조절해줘 그러면 우리 다 해봤던 거죠. 그 왜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뭐 구글 스피커라든가 네이버 스피커라든가 해봤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얘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단점이라면 너무 많이 떠들어요. 원래 왜 챗GPT 아웃풋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요. 밑에 그림은 로봇 쪽에서 그 치타 로봇이나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치타 로봇을 그냥 리모컨 그러니까 제어를 하거나 뭐 일을 시켰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음성 인식하고 그거 그러니까 STT 써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를 챗GPT로 해서 답 받은 다음에 TTS로 해가지고 얘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배터리 레벨이 얼마니? 했더니 제 배터리 레벨은 지금 53%인데요. 그다음에 이번 일하려면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뭐야? 그러면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장 이 중요한 문제, 우리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가 환각이죠. 사실은 AI 연구자들이 이 말을 또 너무 멋지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건 에러죠. 한계고 에러인데 에러율이 챗GPT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GPT-4가 한 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번 불어서 한 번 정도는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례들 이거 이제 유럽의 최희진 교수가 이제 그 테드에 나와가지고 보여준 사례인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대답 아직도 하고 있다. 근데 이 환각 어떻게 없앨 거냐? 그라운딩 시키자라는 얘기 하나 하고 다른 회사처럼 까디 AI처럼 우리가 그거 체크해 줄게 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스퍼 같은 회사는 문장을 생성해주면 여기에 카피라이트 문제 없게 해주고 이거 SEO에 계정 맞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류들이 이제 나와요. 우리가 만드는 문장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해결을 했다. 많이 줄였다는 얘기죠. 100%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스키버는 이제 2년 안에 우리 이 문제 푼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얀누크는 웃기지 마. 절대로 못 풀어. 이거는 LLM의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시아 벤조는 우리 그러지 말고 AI는 좀 패시브하게 만들고 인퍼런스 하는 건 좀 다르게 하자.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하고 이 AI의 기능을 좀 제한을 하자. 그러니까 역할을 좀 나누자. 그러니까 LLM의 제너레이티브한 AI의 역할을 좀 한정을 시키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기 블로그에다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요시아 벤조의 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오용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 디텍션 하는 거 떴는데 다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를 올렸더니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걔가 판단을 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공지능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코스트 문제 너무 많이 쓰죠. 지금 그 하루에 9억 원씩 태워버리고 있고 한 달에 4천만 불 날리거든요. 오픈 AI가.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은 돈이 지금까지 130억 불인데
샘 알트만이 또 나와서 또 판돈 더 필요한데요. 앞으로 5년 뭐 이렇게 하려면 1,000억 달러 필요하다. 그러니까 130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너무 크고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서 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모델. 근데 그런 희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람다 7 빌리언 정도의 사이즈로도 챗GPT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과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굉장히 갈 수 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얘한테 코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맥스 태그마크가 그 MIT의 맥스 태그마크가 주장한 건데 코딩하게 하면 안 된다. 얘가. 두 번째, 인터넷에 연결하지 마라. 세 번째, 아무한테나 가지고 가서 API 쓰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군비 경쟁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얘의 의견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우리가 너무 쉽게 인터넷에 얘를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 얘가 코딩하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사회의 인프라 시스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GPT-5 이상은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거버넌스 체계에 컨트롤러빌리티 만들고서 하자 했더니 이제 정하는 거죠. 샘 알트만이 우리는 안 만든다. GPT-5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2030년, 2050년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세콰이어의 자료인데, 제프 힌튼 옹이 나 구글 그만두고 이제 AI의 위험성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AGI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택덤을 하지 마 맨날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이 양반이 CBS하고 45분 인터뷰하면서 자기도 30년, 50년 걸릴 줄 알았는데 20년 안에 올 것 같다. 하사비스가 몇 년 안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GPT-4를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저도 긴장을 했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제가 내일 국회 가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개발하게 놔둬도 되는 건가? 투명성도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머전트한 게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또 다른 찬스이기 때문에 빨리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향을 잡거나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실 타임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윈도우가 한 1, 2년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